흥미로운 책이에요. 뜯어볼수록 마음에 드는 분입니다. 제 생각보다 두껍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중고책을 함께 뜯어볼까 합니다. 이 박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알라딘에 들어가서 베인셀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서 샀어요. 총 5.47kg을 샀고 심지어 이 편의점 택배를 보내신 데다가 이 컵라면 박스에 들어간 걸로 봐서 이분이 되게 어떤지 궁금한 게, 사실 요 중고책 살 때 막 오늘 중고책을 몇 권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 다른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있어서 중고로 딱 검색을 해보고 이제 최상 등급에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몇 군데를 담아보거든요. 근데 원하던 책을 넣고 리스트를 보는데 이분의 책 그 컬렉션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신기한 게 보통 헌책방 하시는 분들은 막 10,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계시고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1,000권 정도의 책이 있어요. 완전 개인이라고 보기엔 좀 많고 전문업자라고 보기엔 왠지 좀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오늘 산 건 아니지만 이 책도 읽어보고 싶었어. 이 작가 괜찮다고 했던데 하는 그런 책들이 많아가지고 가격도 되게 비싸게 매기시지 않고 이분 가끔씩 요거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괜찮은 판매자를 발견했을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상태는 얼마나 좋을지를 기대하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권을 샀고요. 10권 샀는데 5만 원이 안 나왔나?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격도 괜찮았어요. 보면은 이 전문적인 셀러들도 보면 와, 진짜 이런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으로 썼다고 싶은 되게 특이한 책, 막 엄청 저렴한 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팔 것처럼 막 중고를 원해서 들어갔는데 13,000원 이상인 가격의 책이 많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가격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분 대체 누굴까 되게 궁금해요. 일단 포장재 딱 들어가 있고요. 책 상태 좋은 것 같아요. 뭐부터 소개를 해야 되나? 일단 이 책은요, 제가 교보문고에서 추천하는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담아놨는데 결국 중고로 산 책입니다.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스페인어 소리, 그 발음 소리 되게 좋아요.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의 장편 소설입니다. 콜롬비아 작가님이 콜롬비아의 현대사를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마약, 폭력, 광기가 지배하던 20세기의 말 콜롬비아의 현대사를 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죽음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인물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콜롬비아의 현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말리의 7개의 달이라는 책도 재미있었거든요. 이 책은 스리랑카의 현대사를 알 수 있는데 한 남성이 죽고 이제 사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리랑카의 현대사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형식이었거든요. 생각이 나가지고 샀습니다. 원래 또 저지대를 읽었었는데 요거는 인도의 현대사를 잘 다룬 책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역사를 다룰 때는 역사책을 보는 것보다 소설로 보는 게 좀 더 흥미가 가고 더 깊이 있게 오래 간직되는 것 같아서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중남미 라틴계에서 굉장히 멋있는 작가다라는 평도 기대가 되었고, 마약 폭력 광기라고 하면 넷플릭스 나르코스 막 이런 거 느낌이 딱 펼쳐지는데 그만큼 좀 흥미진진한 스토리 안에서 되게 낯선 나라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 작가의 책을 이번에 많이 샀어요. 루시아 벌린의 단편 소설집 청소부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책 소개하는 페이지 찾아보니까 이걸 추천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샀습니다. 이 작가님의 삶이 굉장히 사연이 많고 한 많을 것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3번을 하셨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작가님 자신도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굉장히 잘 녹아든 소설집이라고 해요. 저 단편 소설집이라서 조금 두께가 얇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금 두께가 있네요. 최근에 그 준파라일의 축복받은 집을 읽고 단편집의 매력에 또 빠져들었기 때문에 단편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막으로 띄울 거고요. 소설이 아닌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여기 위에 있네요. 이거를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중고로 사는 책들 중에서 역주행했으면 좋겠어 시리즈에 넣을 책을 고릅니다. 이 책은 고려 대상이라서 샀는데 좋으면 다음 달쯤에 소개를 하게 되겠고 안 좋으면 이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죠. 이 추수밭 출판사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누구나 철학자가 되는 밤이라는 책을 한번 선물 받아가지고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철학을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철학은 당연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문 교양 지식을 쌓고 싶으시니까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은 남들처럼 막 술술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계속 공부해야겠다라는 의무감, 그런 압박감만 있고 애정을 갖게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철학 분야의 좀 쉬운 입문서들을 보면은 철학자의 철학 이론을 잘 설명한 책이 아니라 철학적인 물음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이런 책들이 더 좋았어요. 그런 개념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면서 샀습니다. 철학자가 실제로 늑대를 키우면서 이제 동물과의 유대감을 싸우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잘 풀어낸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하얀 책 했으니까 또 하얀 책 할까요? 책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입니다. 장하준 교수님의 책이에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이 장하준 교수님 책들이 리커버로 최근에 나왔는데 저는 옛날 버전으로 샀죠. 이 책이 언제 책이냐면요. 2010년 책이군요. 장하준 교수님의 책은 흥미로운 책이에요. 온라인 서점 순위를 계속 보다 보면 EBS 다큐였던 자본주의라는 책이 꽤 오랫동안 순위권에 있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쉽게 설명해주는 다큐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거를 보다 보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현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들을 무엇으로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깁니다. 자본주의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대중적인 글도 잘 쓰시는 분이 장하준 교수님이자 작가님이시죠. 사실 도서관에 다음에 빌려야지라고 해놓은 리스트에 있었지만 보다 보니까 또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사버린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빗방울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이것도 단편 소설집인데요. 한 작가의 책이 아니라 유명한 작가들이 고른 단편 소설 한 편씩 들어가 있고 그 소설에 대한 해제가 해석하고 잘 설명해 주신 글이 설명이 포함된 책이에요. 사실 이 책 읽고 싶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출판사에서 책 보내드릴까요? 하는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때 이번 달에는 새로운 책을 받아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 책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 판매자분의 책 리스트가 물론 페이지를 한 20페이지 이상 넘기긴 했지만 저랑 약간 좀 취향이 좀 잘 맞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한 2권 샀어야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 10권을 산 거예요. 소설을 공부한다라는 느낌도 담아가지고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재미있는 리뷰도 듣고 싶어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 한 가지 정도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부하는 느낌으로 문학을 읽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산 책이고요. 이 책도 생각보다 두껍군요. 이 책은 조나선 프렌즌의 자유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김영하 작가님이 북클럽 선정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표지가 어쩜 이렇게 멋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니까 왜 김영하 작가님이 좋아하셨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김영하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3대에 걸친 가족이 나오면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10대 때의 치기 어린 못도 있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감정들이 아주 그냥 폭발하듯이 팡팡팡팡팡 이런저런 다채롭게 터질 것 같은 소설입니다. 이 책은 책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종이도 살짝 누리끼리하고 글자 폰트 느낌도 조금 더 옛날 느낌의 편집의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 책은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입니다. 이 책은 2가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야 원을 읽는 셈인데요. 영국에 살고 있는 일본 작가님 있으신 건데요. 자신의 자녀가 부유한 동양계 소년이 영국에서 백인들만 노동자 계급이 다니는 그냥 보통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에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다룬 글이라고 합니다. 되게 다채로운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좀 거친 모습이 좀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어른이 아이에게서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나? 라는 게 좀 둔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읽어봐야지 하고 미룬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야 또 중고 서점 리스트를 보다가 가격이 좋아서 샀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살짝 이렇게 살짝 접힌 것도 아니고 살짝 눌린 부분 정도만 있고 나쁘지 않네요. 조금 두께가 얇은 책이 3권이 남았군요. 일단 쉬운 거부터 설명해 볼까요? 제가 이언 맥큐언에 한창 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올해 이언 맥큐언 몇 권 읽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 좀 빠져 있어요. 제가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속초를 갔다 왔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이언 맥큐언 책 읽으면서 와,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서 멀미 느껴가면서 읽을 책이 아니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또 플래그 붙여가면서 읽었거든요. 이거는 엄청 그 속죄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너쉘에 가까운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행히 좀 얇네요. 이건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편혜영 작가님의 어쩌면 20번이라는 책인데 표지가 조금 뭐가 묻어있고 이분이 처음에 사시고 그냥 조금 읽다가 파셨나 봐요. 요런 거 들어있죠. 이거 출판사에서 넣어주는 이런 거 들어있는데요. 이 책 리스트를 거의 다 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외국 작가들 책만 담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 작가님들의 책을 안 읽나 싶어가지고 한 권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또 한국 소설들을 막 열심히 보다가 재와 빨강이라는 소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편혜영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을 넣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확 끌어당겼던 그 강렬한 느낌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편혜영 작가님 소설들을 조금 더 읽어볼까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산 책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책은 이거는 다음 영상을 바로 찍어야 돼서 산 책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이 있어요. 이거를 도서관 그게 붙어있는 책으로 찍으려니까 왠지 조금 아쉬워서 그 책이 좀 더 예쁜 리커버로 나온 게 있길래 그냥 샀습니다. 요게 한 4,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조만간 이 책에 대한 리뷰로 만나보게 될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책들을 샀습니다. 이거 제가 알라딘 그게 뭐지? 뭐 실버셀러, 파워셀러 이런 분들 책 사면서 되게 좋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막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 투명 비닐 같은 걸로 막 포장된 상태로 넣고 제가 고른 책들을 보아하니 이런 작가를 좋아하시나 봐요. 뭐 좋은 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손 메모도 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분은 일단 책이 많으신 데다가 많은데 저랑 취향, 제가 갖고 싶은 책 콜렉션이 되게 좋았고 퀄리티 대비해서 가격도 비싸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요 분은 이렇게 요 판매자분은 기억해놓고 가끔씩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신간도 많이 사지만 이런 중고책 사는 재미에 또 빠져들어가지고 올해는 중고책 하울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사실 신간 책 하울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책장이 막 터질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읽고 얼마나 좋았는지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